네, 마감드립니다. 마감드릴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뻐져라 예뻐져 주가도 주름살 팔까 미용기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뻐져라 예뻐져. 요즘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게 또 무용기기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이 뭐 클래시스도 신고가를 네, 갱신하고 물론 윗꼬리 좀 달았습니다. 예, 텔레토비가 됐으면 안타깝긴 한데 파마리서치도 오늘 근데 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신고가를 또 오늘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신고가니까 뭐 따라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9월 증시 전망은 미국 법인들 세금 납부 이슈가 있어서 여전히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9월 16일 지나야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거기에 또 미국의 그러니까 요즘에 사고치고 있는 BOJ 회의도 2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석 연휴 끝나는 주까지 계속 지금 뭐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재미없는 시장.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작은 섹터들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면 생물보안법 이슈라든지 뭐 일부 지금 드론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중국 제재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K뷰티입니다. 화장품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보톡스 뭐 필러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요즘 주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예. 벌어가지고 거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좀 사주고. 예. 그 한류 열풍 때문에 사실은 네. 덕을 본 거는 K뷰티 업체들인데 그래서 지금 화장품 회사라든지 요즘에 그 안 좋았던 메디톡스까지 좀 살아나고 있죠. 네. 한동안은 메디톡스가 우리나라의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증권사에 메디톡스 하나로 스타가 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메디톡스가 빠지면서 사라지셨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디톡스가 1등 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보톡스 관련된 회사는 메디톡스 말고도 휴젤, 대웅제약 이렇게 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보톡스는 이쪽이 주로 하고 있고 보톡스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필러를 하죠. 같이 하죠. 보톡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성인 성분을 써서 근육을 죽이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뭐 턱이 약간 각졌다든지 이러면 턱 근육을 죽일 때 쓰는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고 이게 그 독성분이라 보니까 사실은 독이 어디서 왔냐 이거 갖고 서로 싸웠죠. 그렇죠. 예, 뭐 균주가 누구 거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회사 다 훔쳐온 건데 서로 지금 자기가 따로 찾았다고 그거 하면서 지금 서로 싸웠던 것 같은데 네.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각자 영업을 열심히 하기로 지금 한 것 정리가 같아요. 됐죠.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메디톡스도 이제 바닥에 치고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휴젤이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웅제약은 이 보톡스를 빼고 나서라도 너무 쌉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 싼데 이게 제약주로 묶이면서 사실은 그렇죠. 조금 더 가볍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화장품 말고 더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 그 중에 이제 지금 독보적인 기업이 하나 나왔죠. 보톡스를 안 해도 1등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파마리서치인데 그래서 지금 그 리쥬란이라고 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얼굴에 빵꾸나게 뭐 맞는 게 있습니다. 아파요. 예, 그거 맞으신 분들이 다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회가 한 세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가 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할 거고 조금 이제 의사분이랑 친하면 한 120만 원 정도 할 텐데 그게 제가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주목했던 회사였습니다. 예, 그때 제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한 종목이긴 한데 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 과정이 좀 지난하게 했어도 처음에 강남권에서부터 대치동 뭐 도곡동 압구정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한번 맞으면 피부가 확 좋아진다. 좀 이게 아프지만. 그리고 이게 어쨌든 피부에 직접 주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빠르게 좋아지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예, 주름도 빨리 개선되고 되게 이렇게 티 안 난다. 보통 이제 필러 같은 경우로 그 전에 많이 썼는데 필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꺼진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꺼진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 준 게 파마리서치의 이제 그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마리서치가 뭐 콘주란이라든지 이런 그 무릎 관절염 치료제 그것도 이제 주사제인데 한 나이가 한 65세 이상 된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 일을 좀 많이 하셨다든지 쭈그려서 일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무릎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아예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수술을 늦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무릎 연골 주사 이런 거 많이 맞으시는데 콘주란이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를 분류를 미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미용 의료 기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킨 부스터 때문에 기기라고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또 화장품도 팔고 있죠. 예, 리쥬란 화장품도 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분님이 써보신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저도 좀 써보고 싶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이제 보톡스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파마리서치까지 등장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좀 미용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마리서치가 인정을 받았는데 해외 쪽도 지금 계속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번 써보면 예,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써보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또한 성장세가 지속 중인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만 주가가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예, 상승 흐름이 있어야 좋아 보이지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좋아 보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또 계산해 보면 파마리서치의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15배, 20배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로 보면 거의 한 36%? 뭐 지금 지난 36에서 37%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의 회사면 사실은 저는 한 밸류에이션 한 20배도 줘도 된다. 글로벌 진출만 좀 한다라고 하면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확대해서 좀 획기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20배, 30배도 가능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작년부터 들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대장은 이제 클래시스라고 보고 네. 있는데 클래시스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루다를 인수를 했죠. 네. 이루다. 그러니까 이루다가 예, 이름이 참 좋죠. 이루다. 예, 근데 이루다를 인수하면서 네. 이 두 회사가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루다가 하는 일과 클래시스가 하는 일이 다른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이게 해외 진출도 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완을 잘했다. 둘의 합병은 굉장히 성공적인 합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외국인들한테 뺏길 뻔한 회사를 어떻게 보면 클래시스가 먹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노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왜 그랬냐면 그동안 클래시스라든지 이루다라든지 원택이라든지 비올이라든지 뭐 하이로닉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제가 원택이 비상장일 때 한번 미용 의료기 박람회를 가서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예.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화장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근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때 해외 초창기 진출하던 시기 2015년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해외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얼추 다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기기가 납품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부과에서 쓰지만 뭐 해외에서는 뭐 미용 관리하는 데가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기를 사갖고 가면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을 계속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거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인데 화장품도 사실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화장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마진율이 이렇게 한 20-30%밖에 안 나오죠. 한 20%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게 다 결국엔 광고,
마케팅 비용이지 네.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뭐 그게 뭐 100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사실은 원가는 얼마 안 되죠. 예, 거의 뭐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지금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제 이루다와 합병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인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하이로닉이 또 인수됐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는 하이로닉이 조금 제일 약했죠. 네. 지금 시가총액도 사실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400억. 예, 1,400억.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조금 이제 부진했던 회사인데 이 동화약품이 이걸 샀습니다. 그 국내 기업이 또 인수를 해서 네. 의료기기 업종에 진출해 보겠다. 동화약품 하면은 가스 명수, 예, 활 이제 예, 그거죠. 예. 그거 팔아서 이제 이거 인수했는데 네. 이거 인수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이로닉도 이제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 오. 그러니까 재무적인 안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성장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움직일 때 또 세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로닉 주가 보면 월봉 보면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다른 기업보다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판매 성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동화약품이 만약에 여기서 투자를 잘 한다라고 하면 경영을 잘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시너지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비올 같은 회사가 지금 보면 지금 월봉 보여드리니까 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예, 요때 살 걸 그죠? 예. 근데 22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한 네. 2만 원 정도 하던 회사인데 지금 2,000원 하던 회사죠. 2,000원 하던 회사가 12,000원 갔다 6배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쓰거든요. 웬만한 미용 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비올이 근데 그거를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판권을 줬는데 미국에다 이제 팔 때 미국 회사, 미국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랑 계약을 했겠죠. 미국에서 우리가 팔게 너네들 거 주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팔다 보니까 이 기술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기기들이.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겼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영업의 이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올도 앞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용했던 사용료랑 향후에 사용료는 또 별도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거를 받고 향후에는 또 별도의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올도 지금은 최근에 10,000원에서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는데 저는 이 소송이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조만간에 끝나서 아마 자금이 또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영업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 안타까운 회사는 원택이긴 한데 원택은 남들 실적 잘 나올 때 좀 부러졌습니다. 네. 근데 동남아 진출한다고 좀 돈을 좀 쓴 거가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의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JC 메디칼이 이거는 이제 팔렸죠. 상폐 과정에 들어갔고 클래시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장주 중심으로만 가죠. 네.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파마 리서치랑 클래시스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보톡스와 라인 관련돼서는 여전히 휴재를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디톡스를 계산해 봤더니 바닥에서 올라와서 주가는 되게 싸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차트만 보면 네. 이게 많이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영업이익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휴젤이 더 싸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보톡스 라인에서는 휴젤 뭐 그다음에 압도적인 이제 파마 리서치. 예.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맞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를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장이 좀 밀려서 빠진다라고 하면 파마 리서치를 가장 1등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미용 의료 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시스가 조정이 좀 나오면 클래시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작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루다라든지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도 훈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자금이 그만큼 돌질 않죠. 예, 지금 오늘 코스닥 거래 금액이 5조 7천억이었고요. 코스피 거래 금액이 8조 2천억이었는데 네. 15조가 안 되는 거래 금액이죠. 이거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예,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20조 이상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인데 지금 거래가 다 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달을 너무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손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갖고 있는 포트를 잘 유지하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이쯤에서 떠나보낼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예, 그리고 어떤 애를 맞이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런 구간으로 좀 잡으셔서 좀 방향이 정해질 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시면 예, 경제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따라가시면 거의 물립니다. 예, 그날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그런 종목들 따라다니시다가 보면 내가 살 때 남들도 똑같이 그때 사죠. 네. 예. 예, 그러고 이제 누군가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오늘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마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예, 꼭대기에서.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안 사셨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용기기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톡스, 스킨 부스터, 뭐 고주파 레이저 요렇게 세 개인데 보톡스에서는 휴젤, 스킨 부스터에서는 파마 리서치, 레이저 고주파 쪽에서는 클래시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자금이 붙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양봉 쓰고 있죠. 이런 것처럼 대장주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니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서 내 포트에 담아 볼 만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클래시스랑 이루다랑 합병 등기 예정일이 10월 2일이거든요. 사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클래시스가 흐름을 더 가져갈까요? 일단 지금은 이루다보다는 클래시스가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이루다는 이미 이제 인수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이 인수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게 이 합병 비율 자체가 클래시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시스가 거래를 잘한 거죠. 그래서 그 주가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루다 합병을 통한 본격적인 시너지까지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클래시스로의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용 의료기기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